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업은요, 바로 풍상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 드라마를 안 봤어요. 오늘 분석할 기업은요, 지금 이 드라마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바로 풍산이라는 기업입니다. 풍산이 뭐지? 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제 유튜브를 이렇게 좀 정립해 나가면서 되도록이면 저희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되도록이면 피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료 방송 중에서 우라노스 이모동 스승님께서 이 풍산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강조를 해 주시더라고요. 뭐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풍산이 구리래. 구리 오케이. 근데 왜 방산주야? 막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진짜 알고 싶다. 이거 알고 싶은데 아예 모르겠다, 그냥 하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풍산을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정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도대체 이 더럽게 재미없는 걸 왜 분석하고 있어, 알뜰맨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리포트를 보고 이 기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절대 재미없지 않아요. 그리고 제 스승님께서 왜 계속적으로 풍산을 얘기하셨는지 저는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풍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정을 했는지, 비철금속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의 내용 쭉쭉 나가서, 그리고 최근 이슈와 알뜰맨이 생각하는 풍산이란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 생산 동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산업별 생산 동향은요, 산업연구원의 10월 자료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8월은 전월인 7월 대비해서 5.2%가 상승이 되었어요. 물론 추세로 봤었을 때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는 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서 8월 올라가는 이 상승세에서는 무려 이 4% 상승이 된 반도체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번에 9월치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철강 그리고 비철 금속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너무나도 힘든 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광과 운송,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유틸리티까지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애들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견조했어요.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이 코스피거든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조차 정말 타 섹터에 비해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경기 민감주가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철강과 비철금속은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인가 리포트를 한번 봤습니다. 2020년 8월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달러가 약세이고, 그리고 국채금리가 최저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죠.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LME 인덱스, 그리고 한국의 철강 인덱스와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럼 도대체 LME가 뭐냐? 은행의 자산과 부채 간의 유동성 불일치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라고 해요. 이걸 나타내는 공식은 부채 유동성 지수에서 자산 유동성 지수를 뺀 것인데, 부채 안정성이 낮고 현금화의 가능성이 높으면은 LMI 지수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 말이 부채 유동성 지수 마이너스 자산 유동성 지수,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철강, 국내에서 뭐 철강이 어디에 쓰이나요? 건축이라던가 아니면 제조업이라던가 산업의 기반이 되는 그런 부분에 금속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과 굉장히 밀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 흐름이 똑같이 간다라는 거죠. 옆에 또 살짝 보면은 TIPS 지수하고도 똑같이 움직여요.
이 TIPS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이 되면은 그만큼 채권의 가격도 올려주는 그런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같이 채권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품인 거죠. 경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철강도 좋아지게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구리와 니켈을 그 중에서도 선호를 한대요. 철강이 오르게 되면은 철강 부분에서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비철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업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지표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은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가르쳐보는 전문가들이나 요 리포트들에서는 은보다는 구리라고 얘기를 해요.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경제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는요, 전통 인프라를 포함해서 신인프라 투자에서 수요가 증가가 될 때 같이 증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리포트를 보시면요, 1월부터 9월까지 표가 있습니다. 재고 감소율을 보이는 거예요. 재고 감소율을 보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니켈도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구리라는 거죠. 구리 같은 경우에는 4월에 가장 많았는데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지역의 경기 회복 및 인프라 투자 유입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해요. 다만 여기서 주의를 할 점은요, 비철금속의 가격이 주요 광산국들의 셧다운 문제로 인해서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었을 때 정말 경제가 되게 좋아졌어, 구리 가격이 되게 올라갔어, 이렇게 해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조정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생산에 부진이 있는 나라는 칠레와 페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동 및 합금, 그리고 판, 대, 그러니까 판 따로 대 따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52.2% 이게 뭐냐면요, 풍산에서 52.2%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동 및 합금, 판, 대 요 부분은요,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요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들은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느 제품에 들어가게 되는지 요거를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어떤 산업에 연관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동 및 합금, 판 혹은 대, 여기 부분에서는 사물인터넷이라던가 전기자동차의 부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드프레임용 동합금대, 요거는요, 리드프레임 트랜지스터와 그리고 파워 트랜지스터 방열판 부품에 사용되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도대체 트랜지스터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트랜지스터예요. 요 트랜지스터가 전류를 증폭시켜 주도록 하는 그런 부품인데요, 이 기판 PCB에다가 꽂아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납땜을 했거든요. 이 납에다가 인두 가지고 지져가지고 여기다 화상도 많이 입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라디오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전자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TV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전 라디오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완성된 게 이런 PCB가 나오는 거죠. 주석 도금제입니다. 스위치와 커넥터, 여러분들 닌텐도 스위치 아닙니다. 자, 스위치 딸깍딸깍 하는 그 스위치와 그리고 터미널, 계정기 등의 전자제품 부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판, 지붕대에서 포함이 되는데요, 여러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당, 사원, 박물관 위에 지붕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할 거예요. 아니 구리를 그렇게 올리면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막 무너지지 않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전통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짓는 집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구리로 지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요, 더 가볍고 더 단단하고 그리고 오염이라던가 색이 바램이라던가 이런 건 없대요. 오히려 색이 바래도 좀 멋스럽게 바래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동판, 지붕재에서는 이렇게 이 구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중이 가장 많은 건 판대지만 여러분들 요거 정말 중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중점으로 봐야 돼요. 도대체 왜 이 군용
부분을 유심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군용 탄약에는요, 권총에 집어넣는 총알뿐만 아니라요, 대공포탄, 박격포탄, 그리고 곡사포탄, 전차포탄, 무반동 포탄, 한포탄, 항공탄, 그러니까 포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비행기에서 막 나오고 전차에서 나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포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포츠탄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탄은요, 권총용 탄약과 그리고 라이플용 탄약이 있습니다. 또 이게 봉선, 소전, 기타 이게 참고수로 제가 묶었어요. 자, 바이오브라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뭐 강도가 뛰어난 황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소전 사업입니다. 이 뭐야 도대체, 소전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진짜 이 기업 오래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소전 사업 보고 알았어요. 다른 건 몰랐는데 이거 보고, 야, 1970년도에 한국 조폐공사에서 이렇게 흔히 보는 동전 있잖아요. 이 동전이, 아니 글쎄, 풍산이 만든 거였어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동전이 우리가 지금 화폐로 사용하는 동전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하고요. 그래서 대만에 돈을 만드는데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념 주화를 만드는데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기능 제품들, 자동차 부품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밀 단조품이 있습니다. 요거는 자동차 선박, 엔진 부품 등에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식의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런 부품들이 풍산에서 사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